오늘은 동영상이 굉장히 짧을 겁니다. 특별히 말씀드릴 게 별로 없어요. 미국 시장 3대 지수 플러스로 끝났고, 어제 아시아 시장, 뭐 유럽 시장 다 괜찮게 끝났죠. 움직임이. 이유는 여기 보시면 어디 갔어 이거? 실적 발표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기 보면 뭐 골드만삭스 어쩌고 저쩌고 해서 실적 얘기 어디 갔어? 음, 그래갖고 그 어닝 시즌, 약한 어닝 시즌에 대한 그런 그 우려가 사라졌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냥 실제로 여기 어닝 발표 나온 것들을 보면 존슨앤존스하고 여기 뭐 골드만삭스, 넷플릭스 뭐 이런 것들 보면 이게 연두색이라는 얘기는 예상치보다 높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매출이고 이건 이제 이익인데, 그래서 보시면 빨간 것보다는 그 녹색이 많죠. 연두색이. 그래서 이 실적 시즌의 시장이 반응하고 긍정적으로 이제 해석하고 있어요. 실제 제가 예상했던 거는 물가 상승률이 지난번에 처음으로 꺾이면서 정점을 치고, 그래서 조금씩 단계별로 내려오고, 그 이후에 이제 어닝 시즌 맞물려서 같이 주시장이 계속 추세를 타고 올라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저희가 발표되면서 CPI가 좀 높게 발표되면서 상승 강도로 멈춰 밑으로 밀려 내려왔죠. 그게 없었다면 일정 부분 더 올라가고 마지막 정점을 찍고 조정 국면으로 들어갈 때가 다 됐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다만 어제 정점 언저리를 발표하는 또 금융경이 또 나왔죠. 그래서 이제 추반 일정 부분 이제 다시 한번 상승하고 있는데, 이 상승이 마지막 상승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좀 모니터링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야르디니 리서치의 데이터인데요. 여기 보시면 포워드 맨 그러니까 그 포워드 어닝하고 이거 포워드 기업이익, 여기가 포워드 그 기업이익이고 이게 포워드 매출이거든요. 보시면 매출은 중간급 기업들은 매출이 이제 정점을 치고 약간씩 수평화되고 있죠. 대기업도 마찬가지고요. 강도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상승 강도가. 그리고 매출 이익은 매출이 아니고 이익은 이렇게 아랫방향으로 약간씩 꺾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기업 이익이 정점을 쳤다는 거죠. 물론 이게 꼭 경기 수축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대부분 기업 이익은 경기가 정점에 도달하기 전에 상승 강도가 누그러지거나 하락합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경기 정점이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알리는 건 아니고요. 기업의 이익이 4분기 뭐 1분기 이런 쪽으로 갈수록 그 긍정적인 것보다는 전분기보다는 좀 낮은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분기 기업 어닝 시즌에도 좋은 좋은 실적을 내고 그게 이제 주식시장 계속 밀어올릴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은 100%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고, 좀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우려를 가지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 주식시장을 쳐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미국 기업의 그 주택시장 지표를 보면, 여기 아니고 요 밑에 거거든요. 이걸 보면 이 주택시장 이게 건설업자들이 하고 있는 주택시장 지수거든요. 아랫방향으로 계속 내리꽂고 있습니다. 미국 부동산 주택 가격도 이제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 시기에 이제 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의 가동률이 지금 올라가다가 멈췄죠. 이게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가동률이 밑으로 떨어질 거라고 지금 현재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나서 하반기 내년으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경기의 속도는 둔화되고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경기 수축 면으로 계속 움직이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가 상승률이 진정된다고 하는 것이 꼭 경기를 수축화된 경기를 다시 돌린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이제 차입 비용인데 금리죠. 금리가 너무 상단으로 많이 빨리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견디지 못하는 기업과 가게가 속출하는 그런 현상들이 추세적으로 계속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선거 앞두고 전략 비축률을 또 방출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전략 비축률 방출해 가지고 잠깐 잡혔어요. 추세적으로 잡지는 못하고. 이것 때문에 이제 유가가 아래로 쭉 빠졌습니다. 2%나.
근데 이것보다는 지금 결과적으로는 비축률 방출로 계속 추세적으로 잡을 수는 없는 거고, 경기 수축이라고 하는 것이 이 유가가 머리를 들고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는 주요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200만 배럴 감사한 얘기를 하면서 잠깐 머리를 들었었는데 그게 다시금 아랫방향으로 짓누르고 있습니다. 구리를 보면 구리는 명확히 느낌이 나오죠. 얘는 이제 공급에 대한 조작이 없기 때문에 추세 흐름을 놓고 보면 바닥을 찍고 머리를 들긴 했는데 그 추세의 강도를 계속 유지하지 못하고 있죠. 다음으로 여기 보면 이제 낙태권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미국이 이제 낙태를 대법원에서 불법? 하여튼 이렇게 선고가 나왔잖아요. 그걸 이제 다시 한번 하겠다는 건데, 문제는 이게 이제 그 공화당한테 밀리니까 11월 중간선거에서 밀리고 있으니까 또 이슈로 들고 올라왔는데, 여기 보시면 중간선 낙태보다 경제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경제가 지금 안 좋다는 뜻이에요. 미국 경제가. 그리고 과거 역대 그 대통령 시기별로 이렇게 주식 추세를 보면 연임된 대통령일 경우에 주식시장이 계속 추세를 타고 올라가는 패턴을 보입니다. 연임이 됐다는 얘기는 당연하죠. 왜냐하면 경제가 좋으니까 연임이 됐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유권자들이 느끼는 게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걸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건 뭐 바이든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사실 글로벌 경기 수축이 다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까 바이든의 문제만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문제는 이제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거죠. 여하튼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 건데요. 이거는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죠. 중앙일보 10월 18일자 기사인데, 이거 누가 올리셨지? 기사 읽지는 않을 거지만 백일현, 유지연 기자, 최선을 기자께서 올리셨습니다. 푸르밀이 문을 닫는답니다. 그래서 350명 한 방에 정리해 간다 그랬거든요. 근데 살릴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인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기사는 아니고 제가 다른 기사를 찾았는데, 이분이 들어오시기 전에 이분 신 회장님의 차남께서 들어오시기 전에 있었던 전문 경영이 있을 때는 계속 흑자 기조를 잘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때를 잘 만나서 적자 규모가 이렇게 커졌을지는 죄송합니다. 모르는데, 여하튼 그리고 한 가지 기사를 더 보여드리면, 이거는 어디 기사냐? FT Next 10 Years, 이거 FETB인데 이거 전 잘 모르는 게 기사를 두지다가 봐서 이제 찾으려고, 이 내용을 찾으려고 근데 잡힌 곳이고요. 10월 12일자 기사고, 이거 누가 올리셨지? 올리신 분이 김수식 기자께서 올리셨네요. 여기 보면 이제 롯데마트가 롯데가 항상 경영진에 대한 서로 뺏겠다고 하는 난리를 치는, 서로 장남하고 차남하고 그 얘기를 하면서, 여기 보시면 2020년 당시 롯데 매출은 6조, 영업이익은 136억 적자, 이마트 경쟁자는 매출액 14조, 영업이익 250억, 홈플러스는 6조, 영업이익 900억이니까 롯데마트 매출이 굉장히 안 좋았죠. 이익하고. 그래서 한참 안 좋았었는데, 결과적으로 여기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 순혈주의를 타파하고 외부 인재 수혈. 그래서 이분이 들어오시면서 강 대표가 들어오시면서 선택과 집중, 점포 폐점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기 밑에 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실적을 살펴보면 기존 대비 뭐 20% 성장, 40%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문 경영인 혹은 그 실력 있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 경영을 해야 롯데가 살아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순혈주의로 그렇게 뽑았다가 기업을 말아먹는 형태, 이런 형태는 상당히 좋지 않은 거죠. 검증이 안 된 사람을 그냥 단순히 창업주라고 해서 갖다 세우고 막 이러면 기업을 말아먹는 행동을 하는 거죠. 롯데라고 하는 기업은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위상이나 이런 것들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 점점 소멸되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